자, 이어서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네. 이 오늘 한 줄 평으로 내부에서 외부의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이제 뭐 내부가 안정이 된 건지 아니면 외부에 또 불확실성이 공격이 또 들어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내부 불확실성이 이제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제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중국 증시도 조금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좀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이번에 발표된 이제 제조업 PM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제조업 PMI는 이제 경기 위축 국면에서 머무르긴 했지만 이제 49.3으로 전월 대비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시장 컨센서스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7월 들어서 이제 소비 진작 정책이나 이제 민영 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소형 기업 PMI 지수나 신규 주문 지수 같은 세부 지표들이 좀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심리가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제조업 재고와 가격 관련된 세부 PMI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신호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기업들의 이익 부담이나 재고 소진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그 바닥을 확인하려면 PPI가 언제 반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PPI와 관련이 있는 PMI 지수가 바로 이제 구입가격 지수랑 출고가격 지수입니다. 이 두 지수가 각각 이제 52.4 그리고 48.6으로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PPI도 조금씩 하락폭을 점차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완성품 재고 지수나 이제 원자재 재고 지수도 4개월의 하락세를 멈추고 전월 대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조기업들의 재고 소진이 점차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재고 확보나 생산 확대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에 후행하는 제조업 투자 지표들도 이제 둔화세를 좀 멈추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아까 발표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4.1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고 역시나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2로 전월 대비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식 PMI랑 차이신 PMI가 완전히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 이유는 통계 대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식 PMI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이나 이제 국유기업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차이신은 이제 수출기업이나 민영기업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해외 수요는 좀 약하지만 민간 서비스 소비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의 외부보다는 내부가 조금 더 개선되는 상황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들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신호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2분기 들어서 이제 제조업 PMI는 침체, 그리고 비제조업 PMI는 호황, 이 양극이 조금씩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비제조업 수를 좀 살펴보면 고용 효과는 이제 건축업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좀 뛰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건축업 고용 지수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현재 안정되어 있는 이제 그 25세에서 59세 실업률이 다시 상승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고용 안전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특수채 발행과 집행을 좀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표를 보시면 이제 확실히 특수채 발행 속도가 작년에 비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9월 말까지 잔액 정도 한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올해 한 해 목표 발행액이 3.8조 위안인데 현재 잔액은 1.34조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월 평균 7천억 정도를 좀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수요도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재호황 기대감인데요. 2분기 들어서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증가율만 봤을 때 6월에만 이제 YOY로 35%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코 낮은 성장률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왔는데 7월에 발표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다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의 기미가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들이 좀 잇따라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좀 언제 또 추가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관망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또 중국 정부가 이제 자동차 소비 촉진 관련 정책 그리고 구매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좀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소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소비가 좀 활성화가 되면 전체 소비 지표를 좀 견인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 이제 가전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내구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인프라 투자, 이제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전기차를 조금씩 사려는 그런 움직임. 이게 돈이 없으면 안 사겠죠. 어쨌든 여기서 조금씩 경제가 중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체크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일정 부탁드려요. 네,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9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6월에는 CPI가 0%, 이제 PPI가 마이너스 5.4%로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에는 PPI 하락폭이 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5일에는 이제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7월에 경기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실물 경기 지표가 둔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이 둔화폭은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개선되는 경제 지표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